더 리더스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아주 반가운 분을 모셨습니다. 통합 광주시 북구갑 국회의원이신 민주당의 정준호 국회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더 리더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 북구갑 정준호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정 의원님, 상임위 배정은 받으셨죠? 네, 문체위 전반기 네. 국토교통위에 있었는데 네. 이제 인기 상임위여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데요. 그렇죠. 예, 당에서도 인기 상임위니까 방을 좀 빼달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지역구는 챙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결위를 좀 갈 수 있으니 네. 좀 옮겨보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정주 여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문화체육위원회 가서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좀 점검을 하면서 예, 전남 광주에 좀 도움이 보탬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네,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으로 활동하시게 되는데 또 예결위원도 맡게 되시고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8월 달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를 놓고 이거 뭐 후보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진정될 기미가 없어요. 이러다가 당이 쪼개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입니까? 심각성이. 날이 서 있는 거는 맞고요. 네. 오늘도 제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 있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 있는데 네. 개별 의원들, 특히 이제 최고위원 후보들 간에 막 언쟁이 실시간으로 있을 정도로 이게 뭐 쉽지는 않습니다. 네. 예, 근데 날이 서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워낙 경쟁이 이제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제 막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쪼개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어쨌든 그 분당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근거는 일단은 뭐 지금 최고위원 관련해서 뭐 친석이라고 하는 네. 예. 김민석 후보하고 관련 있는 후보들이 한 4명 정도 통과를 하셨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친청이라고 하는 정청래 이제 그 관련 있는 후보들이 한 3분 정도 3분. 네. 됐는데, 이제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더라도 최고위원회 구성은 뭐 원사이드하게 이렇게 구성이 될 수는 좀 없는 구조인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최고 지도부에 어쨌든 뭐 2-3분이라도 이렇게 입성을 하게 되는 계파에서 굳이 당을 쪼개고 나가긴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뭐 네. 이제 균형점이 조금 발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 유권자들, 특히 또 민주당 당원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이념 투쟁까지 번지는 것 같다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어서 말입니다. 당원분들이 저한테도 이제 하시는 말씀 중에 미래지향적인 노선 투쟁이라면 이해를 하겠다. 근데 그런 성격은 아니고 뭐 특정 종교 개입 얘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주로 과거 행적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날선 공방을 벌이다 보니까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정부가 1년밖에 안 지났고 오랜만에 이제 진보 진영이 이재명 정부 이후에 이재명 정부 4년 동안 어떻게 어떤 노선으로 어떤 뭐 기조를 가지고 가야 되는지를 가지고 선명성 경쟁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걱정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김민석 후보, 정청래 후보, 송영길 후보가 있습니다만은 특히 또 민주당에서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호남 당원들의 지지 분포도 이렇게 통일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호남 지역 그 유권자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뭐 독자적으로 시행된 건 아닌데 전국 여론조사에서 이제 지역에 나와 있는 분포를 보면은 오늘도 뭐 어떤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던데요. 실제로 보면은 뭐 유독 제가 보면 제가 이제 택시를 많이 타고 다니는데 택시 기사님들은 정청래 후보 지지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고 예. 오래된 좀 당원분들 호남의 고관여층들은 또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약간 이렇게 좀 구별이 되는 분위기는 느껴지기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어지는군요. 네, 민주당 얘기는 그렇고 전 국민의 관심을 불러 모았던 통합 전남 광주시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한때 또 초창기 후보이기도 하셨는데 네. 시장 후보. 예. 그걸 좀 지금 지켜보시는 소회가 어떠신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이제 삼성 하이닉스 반도체가 이제 호남으로 온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깜짝 놀라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역이 주목받고 있는 건 맞는데 이 호남 내부의 논의가 정돈돼 있지는 않은 것 같다. 굉장히 뭐 주청사 문제라든지 뭐 용수나 전력 같은 경우는 뭐 해결이 됐다, 충분하다라는 걸 중앙정부하고 같이 이제 연동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역 내에서 세련되게 좀 더
뭐 다른 지역에 설득하는 모습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통합이 된 이후로 아직까지 뭐 공무원 조직과 관련된 안정성이 지금 안 나오고 주청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이 그 통합되고 그다음에 미래 먹거리가 왔으면 그걸 이렇게 선도해서 앞에서 끌고 나가주는 모양새야 되는 정돈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서도 공항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 같은 이런 모양새들이 나오는 게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좀 노출이 되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 이제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통합 전남 광주시에 18분의 국회의원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우리 호남 반도체 투자에 대한 외부의 고깝지 않은 시선에 대해서 어떻게 통일된 일치된 어떤 그 디펜스를 하거나 그런 일치된 모습을 보여주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굳이 이제 제가 조금 변명을 드리자면은 누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네. 배고픈 거는 참아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좀 정서적인 부분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나경원이나 뭐 이렇게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도 결국엔 결론에는 반도체 구매에 투자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적으로 오지 않은 거에 대한 그 박탈감 같은 게 좀 깔려 있어서 비판을 하다 보니까 TK 쪽 의원들 뭐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 전남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호남에 오는 걸 환영한다라는 메시지는 낼 수 있어도 이걸 대립하는 모양새를 내줘버리면 이게 오히려 더 좀 갈등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정부 시책과 그다음에 기업의 경제 논리를 저희가 좀 잘 서포트하는 그 정도 준비하는 모양새로 보여줘야지 이걸 호남이 그동안 핍박받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회를 잡으면 이게 부당한 거지 이렇게 얘기를 오히려 더 하는 순간 배 아픈 게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맞대응해서 싸울 주제는 아니다. 예, 오히려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용히 그냥 실리를 챙기는 게 지금은 더 좀 호남 지역에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역시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김대중이라는 걸출한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배출했던 호남에서는 그분 이후로 어떤 뛰어난 정치가가 나타나지 않는 점, 또 흔히 일컫기를 호남 정치가 부재한 것 아니냐라는 어떤 그 서운함 이런 정서가 좀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 정치인들 중에서 한국 현대사를 이끌어가는 좀 비중 있는 역할을 할 그런 비전은 없는 건가요? 그 부분은 저도 좀 현역 의원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비판은 반박 못한다라고 봅니다. 18명의 국회의원이 뭐 특히 광주는 8명이 이제 민영배 시장까지 당선돼 버리고 다 모두 다 초선이라고 했지만은 선수가 낮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거든요. 국민의힘도 장동혁 대표가 지금 1.5선이죠. 그렇죠. 1.5선밖에 안 됐고 네. 이준석이 당대표를 했던 경험도 있는데 네. 호남을 등에 업는다면 이준석처럼 뭐 초선 당대표가 가능한 유일한 지역이거든요, 사실. 호남에 어쨌든 끈끈하게 그 표심이 뭉치기가 된다고 하면 가능한데 그런 지역의 여론을 어떻게 좀 전선을 잘 형성을 해가지고 하나의 좀 아젠다로 만들어서 그걸 위해서 한번 우리가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가 되고 민주당 한번 이끌어 보겠다라는 목소리는 충분히 낼 수 있는데 그런 시도 자체가 지금 아직은 저희 호남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없었던 부분들이 좀 굉장히 저는 좀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나 비판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전남 쪽에는 뭐 선수가 오래된 고참 국회의원들도 많이 계시죠. 예, 그분들 활동도 썩 그렇게 두드러지거나. 저는 이제 아쉬운 게 제가 18분의 국회의원 중에서 제일 막내고 실제로 광주 8명의 의원들 중에서는 간사 역할을 맡아가지고 8명의 의원들 매달 모임도 이렇게 좀 제가 막내 역할도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광주 전남 통합이 되면서 저는 18명의 국회의원들 빨리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역시 제가 그 중에서 막내가 제가 역시 또 간사 역할을 한번 하겠다. 그래서 5월달, 6월달 시간 있을 때 통합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하고 주청사 문제라든지 예민한 이슈도 좀 지역에서 빨리 좀 이거를 해소할 수 있게 좀 그런 얘기도 좀 해보고 하자라는 이제 얘기를 좀 선배 의원님들한테 드렸는데 상임위 배정 문제도 그렇고 네. 다들 그걸 교통정리 안 하고 각자 좀 이렇게 감당하시는 수순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막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세게 지금 말씀 좀 못 드리긴 있었는데 그 선수 많으신 선배 의원님들께서도 다소 좀 제 기준에서 보면은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무회의도 참석할 정도로 위상이 높아진 통합 민형배 신임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전방위적인 후원이랄지 서포트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직 없군요. 그 18명의 의원들과 네. 민영배 시장이 아직 한 번도 모인 적이 없습니다. 임기 시작하기 전에 네. 광주 의원들과 이제 주차 모임만 한번 했었고요. 전남 의원들은 오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 의원들 뭐 사이가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는 민영배 시장도 조금 더 그렇죠. 시장께서 공을 들이셔야 불러들이셔야죠. 민영배 시장과 18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속 얘기 털어놓으면서 좀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민영배 시장도 지금 국회의원들하고 좀 너무 다소 상의를 너무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의원들 사이에서도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긴 합니다. 만약에 민영배 신임 시장과 고참 박지원 의원이랄지 서삼석 의원, 이기호 의원 등등 또 전남의 양부남 의원 등등이 모여서 우리 18분 전체가 모여서 통합시의 중요 이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토론을 한다면 대단한 에너지가 나올 것 같긴 합니다. 거기서 저는 뉴스에서 날마다 나온 그 갈등 요소 중에 한두 개는 해결이 무조건 된다라고 그럴 것 보거든요. 같습니다. 가령 주청사 문제랄지 의과대학 문제랄지 인사 관련 문제랄지 제가 이제 민영배 시장에게 좀 아쉬운 부분이 그 경선 통과하고 본선 후보로서의 5월 한 달, 네. 인수위로서의 6월 한 달, 2달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거를 좀 지역 정치권의 주청사 문제라든지 예민한 부분들의 문제들은 좀 넘겨라. 이거는 나는 다른 일에 집중을 할 테니까 주청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역 정치권에서 해안을 내주시면은 거기에 내가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2달 정도는 뭐 진짜 지지고 볶고하면서 좀 시끄러운 얘기가 있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거쳤으면은 네. 지금 정도라면 이게 좀 답이 나왔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쳐야 될 과정을 시간만 미루는 지금 약간 그런 형국이 된 거죠. 그 기간에 아마 청와대 측과 삼성 현대하이닉스의 그 반도체 투자에 관한 세부 논의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는 네. 민영배 시장이 이제 정은성 우리 인수위원장과 함께 감당할 테니 네. 난 이거에 집중할 테니 예민한 이슈인 뭐 의대 문제라든지 주청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18명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한번 의견을 좀 나눠서 답을 좀 찾아달라. 그럼 거기에 난 따르겠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이 되는 그런 좀 모양새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부분이 저는 아쉬운 겁니다. 만개 칠남이라고도 하고 뭐 올코트 프레싱이라고도 하는데 모든 주제를 다 핸들링 하려다 보니까 그런 개인적인 거는 이제 경선이 워낙에 치열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좀 극복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랬나 싶은 생각도 좀 사실 오늘 우리 있고요. 정진호 의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경선 후유증을 극복하는 차원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힘있게 통합 광주시를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이 지역 정치인들께서 전부 한 자리에 모이셔서 같은 목소리를 내고 같이 고민한다면 대단한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마 간사를 맡고 계시니까 정진호 의원님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전당대회 8월 중순에 이제 통합시도당 위원장이 이제 선출이 되면은 90점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가 빨라지긴 할 건데요. 그 사이에도 좀 역할을 할 건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 의원님 지역구 문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지역구에 포함되어 있는 호남고속도로 광주시 통과 구간, 지금 동광주 인터체인지에서부터 광산 인터체인지까지 아주 그 긴 구간인데 이걸 확장하는 문제를 놓고 기존 광주시에서는 시비 부담을 절반을 댈 수 없다라는 이유로 미루다가 우리 정 의원님을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요구가 있었고 결국은 시비 부담을 감수하면서 확장 공사를 착공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 출범한 우리 이 통합 광주시 내부에서는 다시 또 시비 부담이 지나치다 이걸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라고 제고한다는 얘기가 들려와서 말이죠. 혹시 공사가 차질을 빚는 게 아닌가? 그 부분 관련해서 많은 분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네. 저하고도 연결된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올해 공사비는 이미 작년에 다 납부가 돼서 올해까지는 공사가 진행하는 데는 문제는 없고요. 올 연말까지. 예, 연말까지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주로 지작물 철거하고 뭐 지자물 청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표조사.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문화재가 이제 광산 쪽에서 하나 발견이 돼가지고 그 관련된 게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데. 광산구 구간입니까? 예, 예. 네. 광산구 구간입니다. 상부안에서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 부분 관련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연말까지는 시에서 그 분담금 납부했기 때문에 연말까지 문제는 없고 지금 민영배 시장이나 광주시 입장 그런 것 같아요. 연말 되기 전까지 그 도로 그 분담금 비율 구비를 조금 상향하는 건의를 해가지고 한번 추진을 해보고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어쨌든 5대5로 지금 납부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냐 네. 이런 입장인 것 같고 실제로 기재위나 기재부 쪽에 확인을 해보니까 증액 요청은 공문으로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이 광주시가 국비 부담과 관련된 논의는 지금 프로세스는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올해 연말 안에 이제 결론이 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거고 저도 국배 증액에는 저도 적극 찬성을 해서 저도 뭐 제 노력은 다 할 거고요. 그게 만에 하나 이제 뜻대로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 자체는 어쨌든 정상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게 맞다. 그 부분은 이제 국비 증액 관련된 노력을 좀 경주를 해야 되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뭐 안 되면 5대5로 바로 뭐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은 사업 자체는 문제가 생기진 않을 거다. 이런 네.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구간에 따라서 6차선 또는 8차선으로 확장하는 예, 예. 것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하다 보면 대구랄지 부산에 입구에 이러면 거의 뭐 12차선 뭐 네, 아주 맞습니다. 광대한 도로가 펼쳐지는데 그 비유가 정확합니다. 네. 예. 그 국토부나 한국도로공사 측에서는 굳이 광주 구간의 확장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지금. 도로공사에서는 이게 이제 무료 운임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게 운임을 사실상 부과를 하면 광주 도로 아니겠느냐. 그렇죠. 네. 예. 이제 뭐 순환도로 역할을 해버리는 도로다 보니까 근데 이제 워낙에 교통 정체가 이제 크고 그다음에 장기 도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창 당해안 고속도로는 이렇게 우회선이 이미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전북에서 이제 순천 뭐 여수까지 가시는 분들은 중간에 이제 우회도를 이용해서 가고 여기는 이제 내선 뭐 순환선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 남겨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협약을 통해 가지고 뭐 시비하고 국비가 이제 같이 들어가서 확장을 하기로 약속을 했고 협의를 해놓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행을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국비 부담이 좀 늘어나고 시유 부담이 좀 줄어들어서 그 돈을 더 좋은, 더 보람 있는 일에 쓰여지기를 희망할 따름인데 의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야겠고. 예, 실제로 뭐 방음 터널 때문에 네. 이게 지금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방음 벽이냐, 방음 터널이냐. 이거는 이제 국가 시책에 따라서 그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 충분히 좀 최대한 어필해서 국비 증액을 한번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주 스마트한 젊은 일꾼 광주 북구 갑의 정준호 의원님과 중앙당 국가 문제, 통합 시유 출범 문제, 그리고 지역구 호남 고속도로 확장 문제까지 가볍게 훑어보았습니다. 또 종종 나와주시죠. 아유, 불러주십시오. 너무 오늘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